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토성 신화 이야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토성은 말 그대로 세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노스 이야기입니다. 시간의 지배자 크로노스입니다. 그죠? 영어 이름은 세턴이고, 로마의 로마식으로 읽으면 사투르누스라는 거인데, 이 그리스어로 있잖아요. 크로노스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삼키고 지나가는 무정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 그게 크로노스라고 하고, 토성이 태양계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행성 중 가장 멀리 있고,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노인이나 시간의 이미지와 연결한 것입니다. 제우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시간의 신이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들고 다니는 거대한 낫. 이게 모든 생명을 거두어들이는 종결의 도구이고,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정화의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시간의 지배자 크로노스는요, 제우스에게 왕자를 뺏기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들에게 농사 짓는 법 가르치고요. 굶주림 없는 황금 시대를 다스렸다. 자비로운 왕으로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크로노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 크로노스도 신탁을 받았을 때 아버지 우라노스처럼 아들에게 왕자를 뺏길 것이라는 예언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인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차례대로 삼켜버렸거든요. 그래서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 이렇게 차례대로 삼겼어요. 근데 막내 제우스가 태어났을 때 레아가 아기 대신 돌덩이를 줬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그것도 모르고 꿀꺽 삼켰다. 그래서 나중에 성장한 제우스가 구토 유도제, 그러니까 토제를 먹여서 형제들을 모두 구해내고 이제 그 크로노스의 시대는 끝이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천문학적으로 토성을 상징하는 고리는 그 신화적으로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요.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할 때 썼던 낫을 상징한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의 낫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뜻이 하나가 있고, 왕자에서 쫓겨난 크로노스가 저승 타르타로스에 갇혀 지낼 때 그를 묶어두었던 사슬,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권위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결박된 왕, 그 다음에 시간의 낫,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토성 카드는 모든 것을 삼키고 뱉어내는 시간이다. 그래서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멈춘다. 크로노스가 자식을 삼켰듯이 상황은 내 뜻대로 흐르지 않고 거대한 운명의 흐름에 갇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성은 토성의 정지는 벌이 아니고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배려의 시간이다라는 게 토성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 이야기, 또 시지프스 이야기, 이것도 혹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크로노스는 흐르는 수평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계 바늘의 시간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토성은 낯을 든 노인의 모습이잖아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거스를 수 없는 일정하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연속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의 시간을 나타내요. 퀄리티, 양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양질을 봤을 때 양의 시간을 나타내고 모든 것을 탄생시키지만 결국 늙고 죽게 만드는 파괴적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크로노스. 그러면 이제 카이로스가 뭡니까? 라고 하면 카이로스는요. 찰나의 수직적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기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이로스의 생김새가 아주 독특한 외모를 가진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앞머리는 무성해요. 기회가 올 때 빨리 잡으란 뜻이에요.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대머리예요. 지나가면 뒤에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기회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같이 결단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주관적입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크로노스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카이로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크로노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그 흐름 속에서 번뜩이는 카이로스를 포착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대상, 스케줄이고, 카이로스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시간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건 크로노스에 갇힌 삶이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카이로스를 사는 삶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내의 맷돌,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견디기 힘든 무게로 다가온다. 그래서 너는 이 시련을 견딜 준비가 되었나? 좁은 곳에 가두어지고 던지는 근본적인 물음이고요. 이게 또 그 시지푸스라는 이야기 알죠? 이게 가장 교활한 자이거든요. 이 시지푸스는 코린토스의 건국자이자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을 넘어서 신들한테도 막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제우스가 독수리로 변해서 요정 아이기나를 납치하는 것을 목격한 시지푸스는 아이기나의 아버지인 그 하천의 신 아소포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코린토스 성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비밀을 거래의 도구로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우스가 분노했겠죠. 그러면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보내서 저승까지 끌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시지푸스가 죽음의 신 타나토스도 지하실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교묘한 말솜씨로 가두었는지 이 세상에 아무도 죽지 않은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전쟁의 신 아레스가 직접 나서서 타나토스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저승에 끌려가기 직전 시지푸스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어도 절대 제사 지내지 말아라고 하죠. 그래서 저승에 도착했을 때 하데스에게 아내가 제사를 안 지내는 무례를 범하고 있으니 잠시 이승에 가서 혼내주고 오겠다라는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하데스도 속아서 보내줬거든요. 그러면서 얘는 지상에 와서 수십 년을 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수를 다 누리고 저승에 끌려왔을 때 시지푸스는 신들에게 영원히 그 신들이 그러니까 영원한 벌을 내리죠, 이 사람한테. 그래서 거대한 바위를 높은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벌. 그러니까 바위는 정상에 닿는 순간 다시 굴러 떨어지도록 저주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리고 내려가서 다시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반복적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시지푸스가 바위를 굴리듯 계속 반복되는 고통 속에서 한계를 깨닫고 겸손을 배우는 게 토성입니다. 토성 카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통 끝에 발견하는 진실이었고, 크로노스 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금 시대였어요.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농사 짓는 법을 알려줘서 어, 그러니까 토성이 주는 시련을 통과한 자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얻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성이 크로노스가 농사 짓는 법,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잘 알려주어서 그때는 살기가 되게 편했다. 그러니까 토성이 가장 낮은 곳인 하강은 바닥을 치는 고통을 주지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게 황금실이었다라는 거고 토성이 낫으로 베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단단한 진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진실이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허례허식을 벗겨낸 뒤에 하나의 본질, 그게 우리 토성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토성은 얼마나 빨리, 아니, 얼마나 깊이.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 토성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화려한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나의 영혼과 대화할 시간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낫으로 이렇게 베어내는 것,
이런 거는 집착하던 거를 가차없이 자른다. 하지만 겁내지 마라. 베어나가는 것이 본질을 끊어내는 게 아니고 낡은 껍데기를 끊어내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낫이 집착하던 것을 다 베어내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과 마주할 시간, 고독 카드에서 알려주고요. 미로 카드에서는 길을 잃은 듯한 혼란과 방황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어떤 보석보다 투명하게 발견되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 그게 토성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투명하게 빛난다. 그래서 긴 고독과 미로 속에서 진정한 모습이 탄생한다. 토성이 내리는 가장 엄격하고 자비로운 축복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시련을 견디는 힘, 정화, 불필요한 것을 벗어내는 과정, 지혜, 본질을 꿰뚫는 통찰. 그래서 시간의 신이 내리는 가장 엄격하고도 자비로운 축복. 그게 토성 카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고독, 부정이에요. 그리고 불운, 부정이죠. 보호, 유일하게 보호, 하나는 긍정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부정이고요. 장애도 부정입니다. 그리고 하강 부정이죠. 그리고 미로 부정입니다. 그러니 토성 카드는 그 거의 부정을 알려주는 거고 긍정으로는 유일하게 48번 보호 카드 이거는 신의 가호가 있다라고 하는 카드. 신이 도와준다라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보호 카드 빼고서는 전부 부정이다. 그러면 이 부정이 말 그대로 나를 힘들게만 하냐? 그게 아니라 진정한 나를 내려놓고 정화되는 날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성까지 알아보았고요. 신들의 이야기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화 카드 78장 안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되면 신화 카드도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우리가 호로스코프 벨림만 해도 카드 읽어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화 카드도 한번 해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토성 신화 이야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호로스코프 벨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